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국 청년당 청년장애인분과 위원장으로 있고요. 사실 장애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제가 이번 비례대표에 출마하면서 제안드렸던 정책보다는 좀 시급성 때문에 오늘은 좀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장애인과 같은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된 시스템이 없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지금 현재 저는 장애인 관광, 문화 이런 쪽으로 지금 복지보다는 좀 더 확대된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관광 정책 공약으로 낸 열린 관광지, 무장애 관광지를 확대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일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등의 어떤 사회적 변화 혹은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메르스를 경험했을 때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 주체들이 상당히 대응책에 대한 마련을 요구를 했고, 실제 인권위에 제소를 하면서 법원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다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제가 글자가 작은데 책자 내용 보시면 39페이지부터 쭉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좀 심하게 발발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사례는 제가 별도의 자료집을 첨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피해 사례들을 수집을 해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와 대구 지역에서 수용시설에 있던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해외를 갔다 돌아오셔서 선별진료소를 갔을 때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피해 사례들이 많았고, 직접적인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양도 상당히 많은데요.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보시면 이제 유럽연합이나 이런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K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가이드라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코로나 관련 장애인 가이드라인이 세계에 같이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혹은 질병관리, 워낙 바쁘긴 하겠죠. 질병관리청도 관련한 대응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이제 민간에서 주요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까지 대응책 마련이 어려워졌나, 혹은 이렇게 꼭 사태가 벌어지고 피해가 발생해야지만 이슈가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현재로선 장애인 등과 같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책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3월 4일자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개정안에 이제 감염 취약계층 보호조치라는 항목이 신설되는데, 여기서는 어린이와 노인만 감염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를 봤더니 이 내용은, 이 조항은 사실 마스크 수급에 대한 내용이 주요했고요. 실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내용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없냐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봤더니 장애 유형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다 감염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가불론박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동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선별 진료소를 가기가 어렵고, 혹은 또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 취약계층으로 명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타 법령에 대한 정의를 봤더니 주요한 보건복지 법령에는 장애인 등이 취약계층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포함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주거나 도서관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취약계층으로 어떤 사회적 배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장애인 단체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를 봤을 때 우선은 법령에 그 장애인을 감염 취약계층으로 좀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애인과 관련된 예방과 지원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그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정보 접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홍정민 의원님 계셔서 이제 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수어 통역도 굉장히 그 논란 이후에 갑자기 도입이 돼서 이제 수어 통역사가 배치가 됐는데, 사실은 폐쇄 자막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정부나 부처에서 온라인 유인문들을 배포할 때 다 이미지 파일로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텍스트와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보 접근의 한계성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령의 신설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야지만 실제 민간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응 시스템과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혹은 주무부처인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도 연동되고 연계되어서 충분히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장애인 한 분이 지금 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 관련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수집해서 그걸 담고 있는 것이고, 그 현재 한 40여 개 국가들의 어떤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부분을 다 이제 링크를 다 수집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현재로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